주전자를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잡아요. 왜냐? 눈앞에 있는 대로 그냥 잡기 편한 대로 잡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몸을 기울이고 아까 손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전자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파지법이 어쩌다가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품 리뷰했는데 왜 이걸 하고 있지? 파지법이 되게 다양한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손목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 해서 주먹을 쥐시면 손목이 손하고 주먹이 이런 형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드리블 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주전자의 높이를 조절을 할 때, 주전자를 기울일 때 대부분 이렇게 손목으로 주전자의 물줄기를 조절을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제일 사용하기 편한 관절이어서. 그렇지만 이 관절이 사용량도 많고, 그리고 이제 힘도 다른 이런 관절에 비해서 힘도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량이 많은 관절이라 금방 손상이 돼요. 이런 인대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이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게 드리블을 할 때, 오랫동안 드리블을 하거나 하루 종일 핸드 드리블을 해도 손목이 안 망가지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목, 이 각도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 주전자를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잡아요. 왜냐? 눈앞에 있는 대로 그냥 잡기 편한 대로 잡아요. 그러면 이 상태, 잡을 때는 아까 같은 손 모양이 되지만 이거를 들면 이 주전자를 기울여서 물을 놓으려면 손목이 펴질 수밖에 없으면서 이쪽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시죠? 물을 하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손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주전자 아래쪽을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몸을 기울이고 아까 손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전자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드립하기에 좋은 위치에 주전자가 가 있어요. 들자마자 주전자가 기울어져 있죠. 사실 물이 나오는 원리는 간단해요. 얘하고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이 이쪽 수위보다 낮아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되게 중요한데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적을수록 주전자는 많이 기울여야 이 낙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블하기 좋은 물량은 주전자의 8부, 80% 정도, 이 정도쯤 채우시면 드립하기 딱 좋은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전자를 잡을 때 아래쪽을 잡아라. 이게 요령이고요. 그리고 파지법이 어쩌다가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품 리뷰였는데 왜 이걸 하고 있지? 파지법이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앞쪽으로 잡는 파지법이 있고 옆으로 잡는 파지법이 있거든요. 이게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좀 더 안정적인 드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 앞쪽으로 잡았을 때는 상체가 약간 뒤로 빠졌을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직선으로 해서 드리블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쪽 발을 뒤로 빼준 상태에서 드리블 하는 이런 형태로 자세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잡는 방식일 때는 그냥 양발을 벌려주고 드리블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쪽 손을 몸을 지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주전자가 무거울 때는 밑을 받쳐주고 하시면 손목에 무리가 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손하게 이제 두 손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공손해 보이죠? 되게 뭔가 정성을 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공손하게 커피를 접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큰 요령은 손목이 내려가지 않게, 인대에 무리가 가지 않게, 손목 내려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주전자 아래쪽을 잡으면 좀 더 편하다. 뭐 그립 방법 중에 아예 손목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는 법도 있어요. 손가락으로만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힘이 세지 않으니까 아래쪽을 잡으면 좀 더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편이다. 이제 손목이 안 꺾여요. 그리고 주전자의 각도를 조절을 할 때 또 다른 요령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다시피 손목은 딴 일을 할 때도 많이 써야 되니까 아껴야 돼요. 드립하면서 굳이 손목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팔을 이용을 해서 각도를 조절을 하자. 굳이 손목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팔 전체를 이용을 해도 각도가 조절이 돼요. 이 팔 관절을 이용을 해서 각도를 조절을 하시면 이제 몸에 무리가 덜 가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어깨를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깨 올리면서 각도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깨 결려요. 그래서 팔을 이용을 해서 각도를 잡자. 이 정도만 요령을 지키시면 한 3-4시간 드리블을 해도 손목이 아프시진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질문이 있어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은 두 손으로 하는 거죠. 한 손으로 하다 보면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특히 유튜버님들이 알려준 수위 유지하는 방식은 플랭크 하는 기분이 들어요. 양손으로 공손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공손한 마음으로 이제 정성껏 하시면 몸에 무리가 안 가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손목이 아픈 게 마우스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엄지 부위에 침 맞고 다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우스도 손목에 되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목에 받치고 마우스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핸드폰 잡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공손하게 이제 손목 꺾이지 않게 그 핸드폰을 보시는 게 손목에 무리가 가진 않아요. 그래서 손목은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근데 소모품인데 교체 부품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모품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아껴 써야 돼요. 그래서 잘 아껴 쓰는 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소모품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손목 두께, 제가 손목 두께가 좀 있죠. 손목 꺾고 45도 튼데, 손목 꺾으면 일단 끝난 거예요. 손목 아작납니다. 손목이 꺾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이 각도 유지하시라고요. 이거 이렇게 되는 순간 무조건 손목 아파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요령만 지키시면 생각보다는 좀 더 손목을 잘 강수하기가 좋아요. 펠로가 잡기 좋죠. 펠로는 그 각도 조절하기 좀 편한 편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떤 관절을 이용을 할 거냐. 그래서 좀 내구력이 좋고 이제 사용 빈도가 적은 관절을 사용을 하면 오랫동안 좋은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손잡이에다가 밑에 잡기 편하게 튜닝하면 좋겠네요. 그것도 요령이라고 봐요. 사실 주전자를 핸드드립용으로 쓰는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특허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새 제품 개발을 하면 분명히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추출한 거는 커피가 좀 쓴맛이 강해서 추출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분쇄도가 너무 가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필터하고 에어로프레스 중간 정도로 해서 20g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딴 데로 빠졌던 거 다시 커피 마시면서 등장한다고 곧 소환을 하겠습니다. 아까 거는 분쇄도 세팅이 잘못돼 가지고 일단 안 눌렀고요. 바로 추출을 할게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네요. 이제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 게스트님 커피 한 잔 드시러 오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마스크 끼고 오셔도 되고 뒤통수만 나오셔도 되니까.
이거 브라질 헤이스 캣 파이트라는 거고요. 네.